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나쁜 일, 안타까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계시는 건강한 입양가정지원센터의 이설아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러셨는데 제가 센터장님을 두루두루 들은 바로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아동권리보장원 달력을 연초에 받았는데요. 거기에 우리 센터장님 작품이 그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림도 그리시고 또 이렇게 아동 입양도 하시고 정말로 24시간이 부족하게 달리고 계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좀 챙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계속 건강하시기를 기도를 하고요. 오늘은 주로 입양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우리 센터장님 아이들을 3명 입양하셨죠? 네. 그 입양하시게 된 이렇게 왜 그렇게 아이를 어떤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도록 하죠.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깊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낳지 않아도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한 아이만 잘 입양해서 새 식구가 좀 단란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신생아 아들을 좀 입양을 했죠. 네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안 낳았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친밀하고 너무 예쁜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좀 형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하고 논의 끝에 누나를 입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 이제 저한테는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5살짜리 누나를 입양하면서 아이와 가까워지고 집에 와서 적응하면서 가족이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입양의 맨 얼굴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개인이 알아서 인격으로만 하게 놔두는 이런 현실은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막내는 또 우연히 입양 관련 일을 하다가 이제 남자애들이 입양이 안 돼서 국내 입양 가정한테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제가 입양하게 됐네요. 네. 일단 이제 자식으로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양육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양 가정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좀 해주시죠, 오늘. 네, 물론 아이 키우는 건 정말 너무 힘이 드는 일이긴 해요.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인 부담은 사실 많이 가고요. 그런데 또 저희 부부는 원래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아이가 원래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 모습 그대로 꼽힐 수 있게 좀 지원하는 그런 육아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을 많이 돈을 들여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지 않다 보니 뭐 그럭저럭 이제 소박하게 잘 살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양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일반 자녀를 키우는 것과 공통된 부모 역할도 있지만 조금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우리한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자란단 말이에요. 자신이 입양으로 가족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친생 가족과 분리돼서 결별하고 지금의 가족을 만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내가 양육이 포기되어졌는지 왜 나를 낳아주신 분은 나를 키울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신이 입양인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부모가 돕는 것이 또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입양은 안 했지만 아이를 2명을 이제 다 키웠죠. 이제 다 한 명은 출가를 했고 한 명은 결혼을 했고 한 명은 아직도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들었을 때 되게 얄밉잖아요. 하는 네. 게 얄밉고 또 더군다나 본인들이 어떤 그 장례를 이렇게 개최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해주거나 하면 안 맞잖아요. 그쵸. 이제 의견의 불일치가 생기거나 이러면 네. 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제 입양 아이들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어떠셨는지 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 위에 두 녀석이 지금 한참 사춘기를 네, 통과하고 있죠. 중3, 중1인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원래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인지 저희가 빨리 파악이 잘 안 되고 한참 양육하면서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을 발견해가고 자기의 어떤 진로나 재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합의하고 이러면서 찾아가는 중인데 저희는 특히 또 어렸을 때부터 입양 말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드는 감정이나 질문이나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까지도 이제 꺼내는 그런 과정을 네. 가져왔다 보니까 그래도 사춘기라 하더라도 음흠.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가 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특히 입양 가정에서의 그 입양한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가짐,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지. 네. 흔히 그 입양을 좀 선한 일 그리고 아주 사랑이 충만한 분들이 하는 숭고한 일이다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그냥 돕는 일, 후원자가 되는 일과 전혀 다르게 이것은 가족이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 가족이 된다는 건 우리가 가족과 살아봐서 알지만 가장 힘든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네네. 가장 솔직한 모습을 다 같이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 수도 있는 네. 관계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아이 편에 서고 내가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그 각오가 있으셔야 입양 부모 역할을 하실 때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실 것 같아요. 네. 센터님 공개 입양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개 입양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좀 낯설 것 같은데 제가 입양했다는 걸 이렇게 공개를 위협하는 그런 의미죠. 네, 그동안은 그런 의미가 좀 강했어요. 네네. 외부에 이것을 알리는 것이 네네. 굉장히 강했는데 이것은 입양을 좀 홍보하려는 그 이전의 사회적인 문화에 좀 영향을 받은 네.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 아이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입양으로 가족을 이루었고 나에게는 두 쌍의 부모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두 쌍으로부터 받은 생물학적인 유산 또 삶의 유산을 내가 잘 통합해 가면서 입양인으로서의 내 삶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돕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외부에 많이 알리는 것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아이가 정체성을 건강하게 갖도록 돕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정인이 보통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입양에 대한 이슈가 또 이제 많이 떠올랐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지금 입양 절차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입양 부모가 갖춰야 될 태도, 자격 요건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양 절차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줄 때는 이제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좀 섬세하게 잘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괜찮은데 그 절차를 진행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입양에 대해 좀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면 까다롭더라도 훨씬 더 섬세하게 그것을 잘 진행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 부모님들이 아이를 입양하기까지 한 짧게는 10달에서 길게는 1년 반도 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고 불만도 좀 있으세요. 왜 이렇게
아이가 부모가 필요한 아이는 많다던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내 몸에서 나오지 않은 낯선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입양의 실제를 좀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부모됨을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 내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나에게 오는 입양 아동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 채로 우리에게 오는지 아이에 대해서 네. 좀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입양 이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냥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입양을 보내는 네. 경우하고 그냥 또 그 반대의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로 내가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경제적인 여건, 재반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입양을 했던 이런 어르신들도 이제 부모도 계실 것 네.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필요성, 뭐 심리적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타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죠. 네, 그동안엔 어떤 결혼하지 않은 여성 혹은 준비가 안 된 여성이 임신했을 때 주로 사회에서 접하는 모든 피드백은 너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 네, 그리고 이 길이 보이지 않게 잘 인도해 주는 분들이 없었죠. 오히려 입양을 선택하게 하는 그 길은 굉장히 선명하고 네, 아주 환하게 보여서 그 길을 선택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미혼모들도 양육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 이렇게 대중들의 생각도 당연히 그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뀌고 있는 입양 체계 오늘부터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입양을 어떻게 선택하시는 네. 네, 친생모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입양 기관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세요. 네네. 네, 그래서 나라에서 이 아동을 입양 보내고자 하는 분들의 그 상담을 처음으로 맡아서 하고 이 가정이 정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든가 아니면 입양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위탁이 필요한지 이런 모든 보호 체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우리들도 사실은 같은 사회 시민이나 이웃으로서 만약에 내 아이가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임신을 했을 경우 우리는 정말 어떤 얘기를 해주는 네. 어른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전처럼 쉽게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라라는 얘기보다 어떻게 이 아이를 우리가 도우면 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를 네. 좀 고민하는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회복지 석박사 공부할 때 이제 배웠던 게 그게 아마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은 지금 우리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국내 입양에 대한 네. 이야기가 이제 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0.81 뭐 이 정도 출산율이 되는 것 같은데 0.81 이 정도 출산율은 뭐 재난이 났거나 네. 큰 전쟁 이럴 때의 출산율이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대한민국 미래가 잘 안 보이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해외 입양 정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들었기는 뭐 동방, 홀트, 대한 뭐 이 네. 3개 기관이 해외 입양 쿼터를 받아가지고 입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지금 오히려 다문화 가정들을 잘 격려를 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생산 노동력을 많이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옛날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건지 네. 또 이제 입양에 대해서 저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이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는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한 해에 몇천 명씩 보내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한 350명 안팎으로 해외 입양을 가는 걸로 연간.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를 짊어질 인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아이를 보낸다는 건 정말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고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이 물론 가정을 찾아주는 것은 맞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찾아가면서 네, 확대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로 간다고 했을 때는 가정이긴 하나 이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요. 또 나중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사실은 이미 많이 네. 상실돼 있기 때문에 다시 정착하거나 삶을 이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아이의 의견은 전혀 청취되지 않은 채로 다른 나라로 보내지는 것은 정말 아동 인권에 대해서도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점점 해외 입양을 이제 좀 축소해 가고 나중에는 중단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원가족이 더 보호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국내 안에서 다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입양을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 아이를 이제 주민등록을 올려야 되는 거는 맞죠, 지금? 맞죠. 일단 올려야 해외가 되든 국내가 되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옛날에 저희가 뭐 뉴스를 보면 이제 해외 입양을 가서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친부모를 찾겠다고 그러고 한국에 이제 와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던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이제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아이들이 언젠가는 내 친부모는 어디 계실까? 그 친부모를 이렇게 찾아 나설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이제 키웠던 부모, 낳았던 부모하고 이런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키웠는데 어떻게 친생부모를 찾아가? 그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입양에 대한 이해는 아동을 위해서는 양측의 부모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입양을 많이 하세요. 입양 교육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말씀드리고 입양인들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누군가가 공유하는 건 너무 아프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나 행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찾기라고 하잖아요. 친생모를 다시 찾아서 만나길 원하는 그 입양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있지만 실제 만남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 이게 친생모들이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그 떠나보낸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고 이후에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재회 장소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부터 이분이 다시 자기 삶에서 건강히 살다가 나중에 재회를 기약할 수 있을 만큼 전 생애를 보고 입양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센터님이 하시는 건강한 입양 지원 센터잖아요. 입양 가정 지원 입양 센터. 가정 지원 센터 맞네요. 거기에서 하는 일 시청자분들한테 그 소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제 못했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소중한 너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잖아요. 그 설명도 좀 곁들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강한 입양 가정 지원 센터는 입양 이후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지원하는 사후 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래서 주로 입양 부모님들 교육을 제일 많이 하고요. 또 상담도 하고 위기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위기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아이 사춘기라든가 아니면 더 어린 가정인데도 굉장히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소중한 너에게는 입양 아동들이 자신의 역사를 전혀 모른 채 입양 가는 그 이전에 이제 입양 실천이 너무나 아동 중심이 아니고 입양인들이 자기 역사를 모른 채 자라나는 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낼 때 친생부모가 아이에게 중요한 기록이나 물품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상자와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보급하고 있고요. 미혼모 기관이나 미혼모 지원 단체에 이제 저희가 보급을 해서 미혼모 분들 중에 아이를 입양 결정을 하신 분들이 이제 아이와의 이별 그 과정도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에게 중요한 사실은 친필로도 좀 적고 그래서 여러 물품을 잘 담아서 이것이 입양 과정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정말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대체 어디 가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모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분들은 저도 지금 비영리에 있다 보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정말 입양 가족들을 좀 돕고 싶다. 내가 그러면
뭐 어떤 NGO가 어떤 우리는 입양 가족을 전문으로 하는 NGO다 이렇게 표방하는 네. NGO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렇죠. 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직접 입양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네. 또 입양 가족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분들에게 네. 센터장님이 이제 오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된다 하고 네. 속 시원하게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 입양을 꿈꾸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입양 기관에 신청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네. 네,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들을 검색해 보시고 몇 군데 전화를 해 보시면 아 그래도 이 기관에 이 선생님이 나랑 좀 맞겠다라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기관을 정하셔서 거기서 가이드 해주는 대로 서류 접수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부모 교육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매칭이 되거든요. 네, 아이가 매칭이 되면 앞에 그 서류나 과정이 잘 통과됐다고 여겨졌을 때 가정 전제 위탁이 가능해요. 네. 네, 입양되기 전에 아이랑 미리 살아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신청했던 분들의 네.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를 하나요? 그렇죠. 네, 처음 서류 심사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력, 그 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하신지, 네. 부부가 그동안의 위기를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네,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 자녀들도 입양에 충분히 합의가 됐는지, 가정에도 직접 가보시고 부부를 같이도 상담하고 따로도 상담하고 또 심리 검사도 다 하게 되고요. 혹은 범죄 경력도 다 조회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입양을 한다고 네. 무조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가정을 찾아주려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좀 적절하다. 그리고 아이와 같이 살아보는 시간에서도 적응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면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입양기관이 허가하면 바로 아이를 네. 데려와서 가족이 됐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가정법원에서 허가가 되어야 완전한 법적 사회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밟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이 강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이미 이제 이름이 다 성씨가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제 이제 호적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저희가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왔다가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올 때 아무래도 와서 바꾸겠네요. 와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의 역사를 좀 그대로 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근데 또 우리 가족에 맞는 돌림자로 네.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센터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그 각자 개성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돌림자 없이 다 따로따로 전혀 다른 느낌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성은 다 틀리고 성은 이제 원래는 틀렸지만 와서 하나의 성이 됐고, 네,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입양 가정을 입양 가정 돕고 싶다. 네, 아무래도 입양 가정이 당면한 어려움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이 제일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전에 스크리닝 될 때 이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이거든요. 근데 입양 아동을 자녀로 키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많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상담이나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저희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입양에 대한 충분한 좀 공부를 하시고 입양 이슈가 어떠한 건지 입양이라는 그 평생의 여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서 상담이나 사회복지 이렇게 자기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건센이나 혹은 다른 여타 입양 사후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입양 가정을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과 우리 센터장님이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지 그 큰 비전을 한번 오늘 공표를 해주시죠. 네, 아마 그동안 입양에 대해서 들으실 때 굉장히 양쪽의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천사표 엄마, 그런 가정, 혹은 뉴스에서 보는 굉장히 악마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입양 가정의 모습이 사실 삶으로 바라보면 일반 가정과 그리 다를 바 없거든요. 부모 자녀 간에 굉장히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모습은 일반적인 가정과 다를 바 없는데 그런 모습들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어떤 박제된 이미지로서의 입양
혹은 또 어떤 사건으로서의 입양을 너무 접하다 보니 입양이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입양은 정말 가족이 되는 과정이고 그렇기에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 평생의 여정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혹시 주변에 입양 가정이 있으시다면 아 너무 천사하다 어떻게 그랬어라고 그런 칭송보다는 똑같이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 힘들 네. 때는 언제든지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삶을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바라는 입양은 그동안은 아무래도 입양 부모 중심의 입양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 왔어요. 그런데 입양의 중심에는 세 당사자가 있거든요. 입양 부모, 친생 부모, 입양인. 근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입양인 중심의 입양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입양인이 경험하는 입양이 행복하도록 부모는 또 어떻게 준비할지 친생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잘 떠나보내고 나중에 다시 재회할지 이런 모든 것이 좀 잘 지원되는 안전하고 좀 섬세한 입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설아 센터장님 모시고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다뤄보았습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 옛날 순자의 성악설과 맹자의 성선설이 항상 대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많은 갈등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을 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무조건 터부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오늘 이설아 센터의 말씀 듣고 보면 상대를 인정을 하고 배려를 하고 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면 정말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아시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